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유로파리그가 시작되자 경기력에서 기복을 상당히 보이고 있는 편이다. 일단 화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수비적인 난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유로파조도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라서 주전들을 혹사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기력 기복으로 이어지는 상태. 반면 리버풀의 경우 유로파에서는 로테이션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상태라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분은 브라이튼이 딸린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은 브라이튼에게 약하다. 특히 데체르비의 브라이튼에게는 1무 1패로 전적에서 상당히 뒤지는 모습, 상대의 압박을 끌어들이고 속공으로 이어가는 브라이튼에게는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라고 봐야 할 듯. 다만 브라이튼이 지금까지는 유럽 대항전 일정이라는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시즌보다 리버풀의 중원 에너지 레벨은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 앞서 언급한 주전들의 체력에서는 리버풀이 되려 우위다. 리버풀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리버풀이 브라이튼에게는 약했지만 강해진 중원의 에너지 레벨과 브라이튼의 유럽 대항전 일정 이슈가 상당한 변수가 될 것. 리버풀과 브라이튼의 지금까지 관계를 걱정한다면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공격수들의 전반적인 폼은 좋다. 하지만 두 경기 연속으로 3-2 신승을 거두는 등 수비진은 얇은 뎁스 때문에 고민이 상당한 상태. 이 경기를 마치면 A매치 주간과 함께 쉬운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최근 소시에다드도 공격력이 제법 괜찮은 축에 들고 있는 상황이라 아틀레티코도 이 경기에서도 악전 고투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시에다드도 쿠보, 멘데스, 오야르사발 등 공격수들의 폼이 최근에는 괜찮아 보인다는 점이 다행인 일. 다만 수비에서는 약점이 있기는 한데 역습 성향의 팀과 헤더에 강한 팀을 상대로는 제법 고전하는 양상도 보인다는 것. 아틀레티코가 최근에는 헤더로만 레알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등 기본적으로 경합 상황에서 강점이 뚜렷하다는 점은 확실히 부담일 수 있을 것이다. 무승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일단 아틀레티코의 수비 상황과 뎁스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공격력이 아무리 상승세라고 하더라도 소시에다드에게 실점하는 시나리오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소시에다드도 최근에는 공격수들의 폼이 살아나는 양상이기도 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뉴캐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나름대로 역습이 먹힐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안토니오가 빠지기는 했지만 보엔을 원톱으로 두고 우측을 기동력이 빠른 쿠두스로 대체하는 스타일. 물론 하루의 휴식일 손해를 본 상황이고 뉴캐슬의 전방 압박과 다양한 득점원이라는 점은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제법 부담일 것. 올 시즌 체급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팀에게 약하기도 했던 편이다. 뉴캐슬도 보투만의 부상이 제법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다. 라셀레스가 라커룸 내에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준다는 면은 확실하지만 발이 느린 선수라서 상대의 뒷공간 공략을 제법 부담스러워 할 이유는 충분할 것. 그래도 점점 정상 궤도로 팀이 올라오고 있고 강호들과의 매치에서도 이제는 제 페이스를 찾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뉴캐슬도 상대의 역습을 부담스러워해야 할 이유는 충분. 물론 뉴캐슬의 다양한 득점 옵션과 전방 압박으로 주도권을 잡는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무승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울버햄튼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시티를 2-1로 제압하는 모습, 선수비 후역습으로 상대 빌드업의 핵심이 빠진 틈을 잘 노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아스톤 빌라도 1차적인 압박 라인이 제법 높은 편이라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여지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부진하던 와중에도 결정력이 문제였지. 역습 전개는 메뉴와의 개막전 같은 매치에서 괜찮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황희찬의 컨디션이 제법 괜찮다. 앞서 언급했듯이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아 울브스와의 전적이 별로 좋지 못하다.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한 번도 빌라는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모습. 와킨스와 디아비가 지난 경기에서 로테이션 차원으로 휴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올 시즌 이 두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상대는 모두 라인을 올리고 공격적으로 하는 팀이었지, 울브스 같이 잠그는 양상의 팀은 아니었다. 울브스의 승리를 기대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하다. 일단 아스톤 빌라의 1차적인 압박 라인이 높은 것을 그동안 울브스가 상당히 잘 공략해왔던 편, 최근 전적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울브스는 최근 황희찬이 활약으로 인해서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상당히 괜찮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비아레알 대 라스팔마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올 시즌에는 스쿼드 특성상 지공으로 쭉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라스팔마스가 비아레알을 저격할 만한 동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다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긴 원정거리가 라스팔마스의 압박 강도를 낮출 가능성도 있고, 실제로 올 시즌 라스팔마스의 압박 성공률은 시도에 비해서 좀 낮은 편, 빌드업의 핵 파레오에게 꽤 자유도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정에서의 라스팔마스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될 것. 홈에서는 매우 강하지만 이는 연고지가 스페인 본토에서 매우 먼 섬에 있기 때문, 원정을 갈 때에는 오히려 라스팔마스에게 족쇄가 되는 요소라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원정에서도 실점 억제를 잘 해내는 편이라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하나, 원정에서의 실점 기대 수치는 1.76으로 상당히 높다. 비아레알의 승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 라스팔마스의 원정 성적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공 성향이라서 제급 차이가 나는 비아레알을 상대로는 아무래도 전력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 현실. 실점 억제가 원정에서도 좀 되는 편이라.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